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소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해 오셨나요? 네, 지난달부터 모든 노동자가 받게 될 수 있는 임금 명세서 꼼꼼히 챙기고 계십니까? 매달 받는 월급 어떤 항목이 있는지 자세히 표기하도록 벗기면서 임금 체불 문제 해결 등의 많은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꼼꼼히 챙겨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보통 월급 명세서에 세부 항목으로 뭐가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부터는 이게 바뀐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노동자가 임금 명세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야근을 했어도 어떻게 얼마나 수당이 붙었는지 꼼꼼히 따져보기가 사실상 어려웠죠. 기존의 월급 명세서에는 기본급, 수당 이런 게 뭉텅이로만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임금 명세서에는 노동자 정보와 임금 총액, 네.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과 계산 방법, 공제 내역이 함께 담기게 된 겁니다. 쉽게 와닿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실제로 좀 예시까지 가지고 오셨군요. 함께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CG로 자세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세부 내역에 이렇게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까지 항목별 금액이 나오고요. 이 금액이 나오기까지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도 자세하게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까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초과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통상 시급 그리고 가산수당을 곱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총액만 확인했다면 실제 초과 근무를 한 만큼의 수당을 제대로 챙겨 받았는지 챙겨볼 수 있겠죠. 시급제 노동자의 경우에도 몇 시간을 일해서 얼마나 받는지 임금 명세서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월급 말고도 앞서 시급제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로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이런 그렇습니다. 다양한 근로 형태의 종사자들도 다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장의 규모, 업종, 고용 형태와도 이렇게 관련이 없습니다. 이 한 시간에 얼마씩 몇 시간을 일했는지 이런 계산식이 포함된 명세서를 받게 되고요. 주휴 수당이나 연장 근로, 공제 내역이 있으면 이것도 모두 자세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꼭 명세서는 이메일이나 사내 전산망을 통해서 전달하지 않아도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것도 모두 가능합니다. 근데 프리랜서는 좀 형태가 달라서 프리랜서도 가능한 건가요? 네, 임금 명세서를 사실상 받는 사람은 네.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만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서 네. 반드시 임금 명세서를 줘야 하고요. 프리랜서는 사업자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 명세서 교부가 의무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사실 근로자들 그냥 내가 일을 하고 회사에서 돈을 주면 내가 이 정도 월급을 받았겠지, 이래서 들어왔겠지라고 추측만 했었는데 이젠 내가 명확하게 보고 계산 방법까지 확인을 할 수 있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이렇게 확인을 자세히 하지 못해서 네. 문제가 사실 많았죠. 이 급여 명세서가 없어서 자신의 실제 세전 급여가 얼마인지 몰라서 나중에 임금 체불을 당했을 때 세후 통장에 받은 금액을 가지고 임금을 못 받았다고 신고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은 이 원래 모든 법적 금액 상정은 세전 급여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적은 금액으로 신고하시다 보니까 사업주는 모른 척하고 세후 임금을 가지고 임금 체불로 잡고 다시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불상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임금 체불 사례가 어느 정도였었나요? 네, 참여연대가 실제로 이 분석한 사례가 있는데요. 네. 임금 체불 노동자의 경우 2019년 58만여 명에서 지난해 41만여 명을 기록했고요. 지난해 체불 금액도 1년 전보다 약 2천억 원 줄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코로나19 이후에 임금 체불 피해가 감소했는데요. 착시 효과일 뿐 임금 체불 규모는 여전하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입니다. 임금 체불을 적발할 근로감독 활동이 많이 줄어든 탓인데요. 지난해 근로감독을 벌인 사업장 수가 1년 전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앞으로 이런 임금 명세서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임금 명세서를 확인을 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 규정을 지키지 않은 회사가 있다면 네. 근로자는 가까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각 지역에 노동청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 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근로자 한 명당 30만 원, 기재사항을 제대로 적지 않으면 20만 원입니다. 1차 위반 기준이고 이후에도 계속 어기면 과태료 액수가 1인당 100만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세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장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또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아서 네. 이 고용노동부는 시행 초기인 만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 당분간은 적발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예. 혹시 적발되더라도 25일 안에 지적사항을 고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현장의 혼란도 있어 보이는데요. 자영업자 카페를 보면 월급 임금 명세서를 뒤늦게 알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업주분들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일정 부분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정착되기 전에 어떤 방법들을 시행하고 있나요? 네, 사실 이렇게 작성을 하려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사실 난감하신 자영업자분들 많습니다. 이럴 때 고용노동부는 사업자가 손쉽게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부는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담은 설명 자료를 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 올려놓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봐도 어렵다. 그럴 때는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를 하면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으니까 이걸 확인하는 방법 하나, 네. 그리고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전화를 해서 문의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네요. 네, 정확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컷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혹시 2022년 달력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하나 장만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사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2022년 은행 달력을 구한다는 문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은행 달력이요? 네, 그렇습니다. 개당 2,000원부터 많게는 10,000원에도 팔린다고 합니다. 아니, 사실 은행에 가면 연말에 은행 달력도 무료로 주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걸 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바로 은행 달력이 있으면 돈이 들어온다는 속설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뜻을 듣고 그렇지 하는 분들과 무슨 이야기지 하는 분들이 저는 있다면 부자입니다. 네, 세대 차이가 있는 건데 저도 사실은 오늘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진 경제 상황이 좋아지길 바라는 심리가 달력의 수요를 키운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은행들이 달력 임심이 박해져서 1인 1달력, 거래가 많은 우수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등의 조건이 달리기도 합니다. 달력 하나로도 달라진 사회상을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담긴 임금 명세서 잘 챙기고 계신가요? 잊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서 슬기로운 근로생활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소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